자, 지금부터 정보 보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 보안 관리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하지 않으면은, 자, 이거 다 쓰는 것들이죠. 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란 자, 얘는 자, 조직의 정보 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 보호 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게 있죠. 자, 요 그 문서가 결국에는 정보 보호 정책, 자, 이건데, 자, 이 정보 보호 정책이란 건 뭐냐? 뭐, 그거죠, 뭐. 정보 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 보호 체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서에는 최고 경영자든 경영진의 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방향, 조직의 정보 보호하는 목적, 조직의 정보 보호 범위, 그 다음에 책임, 뭐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정보 보호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서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야 되는 규칙의 형식적인 진술, 즉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보 보호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로세스다. 보통 어떤 사람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 사람, 프로세스, 기술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 사람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안에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올바른 표현이기보다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 대부분의 많은 그 인식 전문가들은 프로세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건데 마치 그 회사에서 사람들은 계속 바뀌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 프로세스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28번은 얘는 정보보호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 정보보호 정책이란 어떤 조직이 기술과 정보 자산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규칙의 형식적인 진술이다. 즉, 정보보호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329번은요. 자,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조직의 정보보호 목적과 전략 달성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할당, 그리고 비즈니스와 전략적 연계,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실행 체계를 말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정보의 무결성, 서비스의 연속성, 정보 자산의 보호를 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좀 들어는 봤죠. 자, 들어는 봤는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반 장치, 이런 것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뭐 정보보호 거버넌스, 뭐 정보보호 거버넌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330번은 자, 얘는 자, CTI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자, CTI 서비스는 최근에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조직에서 겪었던 많은 위협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해서 생성해내는 증거 기반 정보. 자, 뭐 이거를 바로 그 보통 그냥 뭐 CTI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그 정의한 게 있는데, 현존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위협에 대한 맥락, 그 다음에 메커니즘, 지표, 예상 결과, 실행 가능한 조언 등을 포함하는 증거 기반 지식이다. 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죠, 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고요. 그 다음에 331번은요. 정보보호 기술에 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정보보호 정책, 그 다음에 얘는 안전한 패스워드, C는 접근 통제, 뭐 제한구역 설정,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보보호 이 정책에서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자, 관물기라고 이제 저는 외웠는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리적 보호 기술은 뭐예요? 정보 보호의 정책, 지침, 절차, 가이드라인, 문서 처리 표준의 문서화, 표준화 등, 이거는 그냥 관리적인 것. 대표적인 게 IS, MSP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적, 그 다음에 기술적. 자, 기술적 보호 기술은 뭐 방화벽이나 IDS나 IPS와 같은 보안 솔루션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을 강제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이죠. 을 이용해서 접속을 통제하고 가상 사설망, VPN이죠.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현하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 보안 모니터링 및 감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 자, 이게 바로 기술이죠, 이게. 정보 기술. 즉, 기술적 보호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보호 기술은 어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보호 효과를 내는 거죠. 즉, 아예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뭐 시건장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제한구역 설정, UPS 및 항모 환수 장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게 바로 물리적인 보호 기술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 가이드라인. 그러면 얘는 관리죠? 관리적 보호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을 강제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을 이용해서 접속을 통제하고, 이러면은 얘는 기술적 보호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접근을 통제하고, 즉 시건장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거죠. 또 제한구역 설정, 이거는 물리적 보호 기술이에요. 332번은요. 자산 및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 위험을 관리한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위험 관리는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비용 내에서 필요한 통제 방안을 선택해서 위협을, 협박이죠? 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통제하는 과정이에요. 즉, 뭐 위협이나 위험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얘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을 관리한다. 그래서 자, 위험 관리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이 위협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통제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위험 관리는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 관리죠. 자, 위험 관리는 보호 대상, 위험 요소, 취약점 분석 등을 통한 위험 분석. 그래서 얘를 적절한 보완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자, 위험 관리고요. 그 다음에 333번은 위험 분석을 수행할 때 정보 자산을 그룹핑한 후 수행하기도 한다. 정보 자산 그룹핑의 개념과 정보 자산 그룹핑을 수행한 후에 위험 분석을 수행할 때 장점. 정보 자산은 뭐 방화벽, 뭐 근데 하다 보면요, 이 방화벽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필요할 때 얘를 구입을 하다 보면은 방화벽 또는 뭐 IDS 또는 뭐 IPS 또는 뭐 UPM, UTM 그 다음에 뭐 또는 뭐 VPN, 뭐 IPsec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 자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할 때 그 비슷한 기능을 갖는 걸로 얘를 묶는 거죠. 자,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그룹핑인데 말 그대로 정보 자산의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된 자산을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자산의 유형, 보안 특성, 중요도와 같은 것들을 묶어서 공통 자산 그룹으로 얘를 묶는 거죠. 그거를 그룹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은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얘를 동일한 작업에 반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무래도 그룹핑함으로써 빠지는 보안 장비 없이 얘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34번은요. A와 B와 C, 정보나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위협의 종류, 위협의 영향, 위협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정보 보호의 위협을 인식하고 목적과 통제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위험 관리를 할 때요. 위험 관리의 목적은 얘를 통제하는 거예요. 위험을 통제하는 거. 그러면 순서는 뭐냐 하면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즉, 위험 관리의 순서는 위험을 분석을 해야죠. 분석한 다음 걔를 평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책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위험 관리 순서예요. 위험을 분석을 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위험 분석이죠. 위험 분석은 위험 관리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산의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보안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이게 위험 분석이죠. 이렇게 위험을 분석을 하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위험 평가죠. 위험을 평가해요. 즉, 분석 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효과적으로 위협 수준을 낮추기 위한 과정으로 적절한 보완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위험 평가죠. 즉, 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식별된 자산, 위험 및 취약점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설정해야죠. 즉, 대책 설정은 얘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얘를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얘를 계층화를 해야 돼요. 단계별로 계층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볼까요 한번? 얘는 정보나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위협의 종류, 위협의 영향, 위협의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위협 평가라고 하는 거죠. 평가하는 과정이니까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정보 보호의 위협을 인식하고 적절한 비용 이내에서 필요한 통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위협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또한 선택된 통제의 목적과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한 이유 등을 문서로 정리한 것을 아까 했죠. 위험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된 통제 방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한 것인가를 문서화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35번은요. ISO가 있는데 자, 위험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절차명을 써라. 자, 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위험 식별,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그 다음에 위험 평가죠. 야, 요 단계예요. 이 단계. 이 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자, 위험을 먼저 구분해야죠. 식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별하면은 위험을 분석을 해야죠. 자, 위험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취약점을 식별하는 단계, 위험 식별, 그 다음에 B는 시나리오별로 영향 및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 주관적인 방법으로 분석, 위험 분석이에요. 그 다음 C는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분석된 위험의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거, 위험 평가, 위험 평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지문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336번은요. 위험 분석 절차 중 자산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자, A.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정보 자산의 분류 기준을 수립을 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보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해서 목록으로 관리한다. 자산 식별이겠죠? 식별해서.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자산 식별. 그 다음에 식별된 정보 자산에 대해서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중요도를 결정하고 뭐를 부여한다?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337번은요. 위험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위험 분석은 위험을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위험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먼저 말 그대로 자산 곱하기 취약점 곱하기 위협이에요. 이게 바로 위험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죠. 즉 정보 보호 대책을 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인데 볼게요 한번. 자,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분석은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초기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투자 없이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 분석이죠. 그래서 이 위험에는 구성 요소에는 먼저 자산이 있어요. 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은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여기에는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 아니면 하드웨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자산은 조직의 업무 특성과 시스템 구성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와 중요도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조직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주로 정보와 장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인력, 기업 이미지 등의
무형 자산을 포함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협은 협박이죠. 즉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서 취약점을 통해서 자산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약점은 약점이에요. 약점이고요. 자, 이러한 취약점은 위협이 조직에 원하지 않은 사건이나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제 및 환경상의 결함의 조건. 이거를 취약점, 약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대책 마련해야죠. 그 다음에 위험은 위협의 정도, 취약점의 정도, 자산 가치 등의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 곱하기 취약점 곱하기 위협이죠. 이게 바로 위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거기서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즉, 자, 위험은 예상되는 위협에 의해서 자동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협은 협박이죠. 환경, 잠재적인 위험, 취약점은 약점이고, 노출, 공격, 이슈, 문제.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338번도 자, 위험의 구성 요소. 자, 위험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먼저 자산이죠. 그 다음에 약점, 취약점이죠. 그 다음에 위협이죠. 자, 요거가 있고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339번은요. 다음은 위험 구성 요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들어갈 말인데, 이제 먼저, 자, 협박은 취약성을 공격을 해서 이용하게 돼서 되고, 취약성은 자산을 노출시키는 거고, 자산은 가치, 그 다음에 위험, 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가 뭐예요? 지금 A가 공격을 하네요. 뭐를? 취약성을. 그 다음에 정보보호 대책의 방어 대상이니까 A는 위협. 그죠? 위협이겠죠. 그 다음에 자, B를 보니까 정보보호 대책을 하고 있어요. 위험을. 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C는 자, 취약성이 노출되면 위험한 거죠. 또 자, 자산이 증가하면은 위험도 증가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산이죠. 이거는 자, 자산이고요. 그래서 자, 자산은 가치를 보유하고 이러한 위협, 취약성, 자산, 가치는 모두 위험을 증가시킨다.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는 거죠. 자,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보보호 대책을 선정해서 구현함으로써 위협을 방어하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는 거예요. 감소. 그죠? 요거 감소시킨다. 위험을 정보보호 대책으로 감소시킨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자, 가치는 뭐예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 보유해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340번은 위험 관리에 대한데 자, 자, 먼저 A, 아까 거랑 문제가 비슷하죠? A는 뭐예요? 자, 위협이 자, 자산이 노출됐어요. 그러면 그게 취약점이죠? 그리고 취약점이 증가하면은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완 대책을 함으로써 위협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자산을 보유해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341번은 정보 자산에 대한 잠재적 및 알려진 취약점과 그 다음에 협박, 자, 위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의 피해와 현재 구현된 통제의 실패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 시 수용 가능, 자, 요거는 자, 수용 가능 위험 수준인데, 수용 가능 위험 수준. 자, DOA, 예, Degree of Assurance. 그래서 수용 가능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것도 상당히 뭐 이렇게 어렵죠. 어렵게 하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그래서 취약점, 위협, 그 다음에 수용 가능 위험 수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2번은 ABC,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 자산이죠, 이거는 자산.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은 자산을 말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자산이죠. 그 다음에 B는 외부에서 발생해서 자산의 손실을 일으키는 요소, 위협이죠. 즉, 발생 가능성으로 측정하게 한다. 이거는 위협이에요. 그 다음 C는 자산 내부에 존재하는 약점, 취약점이죠. 그래서 위협은 이 요소를 활용해서 위험을 발생시킨다. 즉, C는 취약점이에요. 343번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기술하세요. 자, 여기 위험 관리의 분석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방식으로 위험 수용,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 여기 있네요. 정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등등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협박하는 거죠. 이게 위협이고요. 그 다음 취약점은 약점이에요. 취약점은 자신의 약점 또는 보호대책의 결핍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443번에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 바로 자산이에요. 그래서 A는 그러니까 자산으로 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인력, 기업 이미지 등의 요소. 그러니까 그 B는 뭐냐 하면은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자, 위협이죠. 협박, 위협이고, C는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으로 위협의 이용 대상이 되는 것, 취약점이죠. 약점, 취약점. 그래서 A는 자산, B는 위협, C는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344번은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1번은 조직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등을 말하고, 이거는 자산이죠? 예, 요게 1번은 자산이고, 2번은 보호 대상에 대한 잠재적 속성이나 처 환경으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인 약점, 취약점이고요. 3번은 보호 대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치 않은 사건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자, 위협이죠. 위협. 그 다음에 345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자산의 약점 또는 보호 대책의 결핍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것은 위협이 조직에 원치 않은 사건이나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통계 및 환경상의 결함이나 조건으로 이곳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산에 어떠한 영향이나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 취약점이죠. 취약점이고요.